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법도 잘 모르는 이재명, 심지어 헌재에서 이거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판결까지 했는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이재명. 근데 이 이재명에 대해서 아무런 공격도 하지 못하고 이런 이재명의 뭐라고 해야 될까? 무지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도 못하는 국내인 국회의원 108명의 이 무기력, 무능력 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댓글 후원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 감사 인사를 하겠습니다. 콘디오스님께서 또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껴주신 덕분에 제가 그에 힘입어서 이렇게 늦은 시각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한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 여러분들 이재명은 지금 일각에서는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공격을 하듯이 왜 합니까? 이 온갖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형사재판의 피고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왜냐?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지지율 1위,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재명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대선이 치러진다고 했을 때, 이재명이 출마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이 될 가능성, 확률이 가장 큰 사람인데, 물론 그 전에 감옥에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런 사람이 대북전단은 현행법 위반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사가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위 한반도 위기관리 TF 긴급회의라고 해가지고 당 대표 회의실에서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국내의원 의원들이 108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국내의원 의원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내의원 안에는 국회의원이 아닌 이런 대변인 또는 부대변인 이런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또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내의원 안에는 공보국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누구도 이에 대해서 그 어디에서도 이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없습니다. 이 이재명의 이런 엉터리 주장, 이재명의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그 누구도 비판한 바가 없습니다. 대북전단은 현행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대체 어디서 뭘 보고 어디서 뭘 듣고 누가 써준 원고를 그냥 그대로 읊어댄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변호사 출신의 그리고 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남북 문제에 관심이 많으면은 경기도지사인 이재명이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 밑에 있던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주장에 따르면 이재명 밑에 있던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을 동원해 가지고 북한에다 돈을 갖다 주고 이재명 방북 비용을 대납해 주고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법원 판결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까? 1심 판결. 물론 이 이화영이는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한다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내용들은 확정된 게 아닙니다. 법원이 1심 판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이 사람은 남북 문제에도 관심이 많고 법에 대해서 우리 일반인보다도 훨씬 더 잘 알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표 노릇을 하고 있고, 그 2년 전에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또 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여의도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군림하고 있고 앞으로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조사를 해보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보다는 훨씬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훨씬 깊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대북전단은 현행법 위반이다, 이런 소리를 버젓이 늘어났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 한마디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제가 오후 2시쯤에, 오후 2시, 3시쯤에 이 기사를 봤습니다. 저는 아마 몇 분 내로 이 이재명이를 비판하는 기사가 그런 성명 내지는 논평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나올 거고 그게 보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국내임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과연 국내임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어떤 비평을 한 바 있나? 없습니다. 없습니다. 원내 대변인단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그냥 당 대변인 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관련 기사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의 발언을 살펴보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남북 간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긴급 남북 당국 회담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내 한반도 위기관리 태스크포스 긴급회의에 참석해 한반도의 정세가 심상치 않게 변해가는 것 같다. 남북 모두 공멸의 길로 가는 치킨 게임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현행법 위반이다. 대비태세를 유지하되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지금은 안정적 상황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긴장 해소를 위해 긴급하게 남북 당국 회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얘기한 대북전단 살포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거 그거야말로 가짜뉴스고 그거야말로 사실과 거리가 먼 얘기고 그거야말로 문재인 때 얘기고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문재인 때 여러분들 이 대북전단 금지법이라는 게 뭐냐면 문재인 때 이 탈북자 단체들이 북한으로 이 전단을 삐라를 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김여정이가 극도로 싫어하고 김여정이가 그 뭐 탈북자 단체를 향해서 무슨 뭐 인간 쓰레기네 뭐네 뭐 인간 오물이네 하면서 계속 이 문재인을 압박하니까 문재인이가 그다음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남북 관계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 이 대북전단 이걸 날리는 걸로 갖다가 금지하는 그거를 내용을 추가하고 이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문재인이 그걸 제안함으로써 2020년 12월 달부터 공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든 저렇든 다 떠나서 어쨌든 이 정부에서 이 해당 법률을 공포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불법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2021년 1월 달에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전단 금지법이 악법인 이유, 북한 정권 범죄 행위 고무에 향후 국민 생명과 안전에 더 큰 위에 초래할 수도 이렇게 썼습니다. 뭐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북전단이라는 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북한 주민에게 이 북한 독재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행위이다. 그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 자체가. 근데 그 행위 자체를 왜 금지하느냐? 왜 대한민국 정부가 이 반국가단체 독재 정권의 이런 아주 이 잔악상에 대해서 그 실상에 대해서 아주 그 부패상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알리는 그 행위 자체를 왜 금지하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게 누가 대표 발의한지 아십니까? 송영길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이인영, 전해철, 윤건영 이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등 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했다. 이런 지적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건 물론 제가 그때 당시에 기사를 쓴 내용인데 그러니까 정부가 할 일은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대북 전단을 날린다고 해서 우리를 협박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우리를 마치 공격할 것처럼 그렇게 공갈을 쳤지 않습니까? 그 북한 독재 정권한테 대고 우리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고 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문재인이라는 자가 이 대통령으로 있었던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갖다가 막았습니다. 침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법률이겠습니까? 근데 이재명은 지금도 이걸 현행법으로 알고 있으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이 북한은 지금 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도 아주 극도의 노이로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 이런 뭐 황색바람이라고 하든가 외부 사상 이런 문화가 유입돼서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걸 갖다가 정말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내부 붕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무슨 나만 드라마만 봐도 사형, 뭐만 해도 사형, 나만 노래만 들어도 어디 교화소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대북전단이라는 것도 얼마나 이들이 정말 극도로 싫어하는가, 얼마나 위험하게 여기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거를 아니나 다를까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막아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당연하게도 제가 지적한 것처럼 또는 그때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지적한 것처럼 또 이 국제인권단체에서 또 지적한 것처럼 심지어는 미국 하원의 그 인권 관련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문회까지 열었는데 거기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이거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헌법상으로 북한 주민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겁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가. 그래서 이건 헌법상으로 상당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헌재로 올라갔습니다. 헌재로 올라가서 2년 9개월 만에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2023년 9월 달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9월 달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지났습니까? 벌써 한 지금 9개월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은 지금도 9개월 전 얘기를 하고 앉아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은 지금도 문재인 정부 때 얘기를 하고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이 헌재에서 왜 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표현의 자유 침해가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관련 기사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헌재 재판관 7명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유남석,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은 북한의 특성상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표현의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표현 내용이 광범위하고 그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 그러니까 이 북한 애들이 어떤 거에 자극받고 그래서 도발을 일으킬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 내용이 이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너무나 광범위하다. 근데 그 광범위한 내용에 의해서 우리 국민의 권리를 제약한다. 우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 이거는 위헌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또 심판 대상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내 생명 신체 안전 보장은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고 국가는 남북 간 평화 통일을 지향할 책무가 있으나 표현 행위자가 받게 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그 표현의 의미와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매우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뭐 이런저런 이렇게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거는 표현의 자유 침해고 이거는 헌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재인 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위 말하는 대북전단 금지법 이거는 위헌 판결을 받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재명은 여기에 대해서 현행법 무순하고 앉아 있습니다. 대북전단을 날리는 게 현행법 위반이랍니다. 아니 헌법상으로 이게 용인이 되고 헌법상으로 보장받는 우리 국민의 자유에 속하는데 어떻게 현행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까? 헌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헌법을 초월하는 법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것도 모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뭐 우리가 이재명의 수준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점은 제가 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그 누구도 입도 뻥끗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이준석이가 뭐 몇 마디 끄적거린 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엔 또 뭐냐면 이준석 같은 자는 결국에는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자기 페이스북 이런 걸로 끄적거리면서 이 기사화가 됐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될까? 이 국내인 108명보다 오히려 이준석이 주목받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국내인 108명 오늘 뭐 그렇게 급한 일이 많았습니까? 오늘 뭐 핸드폰 이런 거 단 한 번도 볼 시간이 없었습니까? 화장실도 안 갔습니까? 아니 이거 이 기사만 봐도 이재명이가 엉터리 주장을 했다는 건 누구나 다 알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자기 보좌진한테 아니 어차피 의원들이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보좌진한테 거기에 대해서 보도자료 쓰라고 하면 되지. 그것도 하나 못합니까? 아니 한두 명이면 제가 또 이해를 하겠는데 108명 지금까지 어디서 다 뭐하고 있었습니까? 뭐하고 있었길래 이준석이는 그거 페이스북에다 몇 글자 끄적거리기라고 했는데 국내임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합니까? 국내임 의원들 지금 이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문재인 때 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대북전단 금지법 이거 개정한다고 할 때 얼마나 그 난리를 치고 얼마나 그 반대했습니까? 필리버스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이재명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또는 아예 이런 얘기를 한 자체를 모르고 대체 뭐 하고 앉아 있는 겁니까? 대체 뭐 하려고 국회의원이 됐습니까? 뭐 하려고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회의원 세비 받아가면서 그러고 배지 달고 앉아 있습니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들의 존재의 가치, 이들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저하고 같은 생각이신지 다른 생각이신지 한번 그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요즘에 하고 있는 꼴을 보고 있자니 답답합니다. 아니 이런 엉터리 주장을 이렇게 스스럼없이 해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할 수 없는, 지적을 못하는, 그리고 아는 게 없는 이런 사람들이 저 국내임에 108명이 모여 있어봤자 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런 사람들이 이 국내임에 집권 여당에 있어봤자 이 국정 운영을 갖다가 어떻게 협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들 4년이라고 한다면 2028년까지 국회의원 노릇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중요한 선거가 뭐가 있습니까? 재보선도 있겠지만 지방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는데 저런 사람들을 믿고 저런 사람들과 함께 어떤 선거를 치러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지금 하고 있는 꼴을 보자면 앞으로의 4년이 이렇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서 이 국내임 당원과 국내임 지지층 또는 지금 현재 이 더불어민주당의 폭주, 독주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과연 저 당을 믿고 우리가 저 당을 지지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점점점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